여론조사 표심은 안개 속이다. 힌트가 좀 되셨습니까? 자,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포함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 직접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으셔서 김진 앵커가 보고 드리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과 그 추세를 시원한 모니터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 유세가 시작된 오늘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는데 먼저 KSOI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다자대결 결과입니다. KSOI 결과 이재명 후보는 40.4%, 윤석열 후보는 43.5%고요. 심상정 후보는 3.5%, 안철수 후보는 7.8%, 김동연 후보는 0.6%,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이 조사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의 여론조사 결과를 얻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40.4 대 43.5면은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22일간의 선거운동이 있는데 사실 사전 투표를 할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다다이 봤을 때 그 뒤에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죠. 그 사전 투표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야말로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아직까지 승부를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만큼 근데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여론조사 결과의 순위가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또 공식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 언제나 공식이라는 건 이제 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운동 첫날의 여론조사 결과가 마지막 개표, 그러니까 득표할 때까지 결과로 순위가 이어질지를 보는 것도 그냥 흥미로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보시면 안철수 후보자의 지지율이 이 KSOI 여론조사 결과 7.8%예요. 한 자릿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 2, 3일 내에 응답을 하라라고 뭔가 기한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안철수 후보자의 지지율이 지금 7.8%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 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 있어서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단일화해야 할 것인가라는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여론조사 이제 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시스 게임 같아요.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또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그래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최근에 이제 10%는 넘는 그런 지지가 별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어떤 단일화에 있어서 과연 지지도가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좌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단일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것 자체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에게? 안철수에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일화를 제안을 했다는 것은 내가 결국 끝까지 완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그렇죠. 결국 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후보를 꺾고 완주하겠다는 그러한 이미지가 갖게 되면 사실은 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일화 제안이 뭐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어떠한 여론의 추이 이거 자체가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군요. 박정원 실장님, 네. 지금 이준석 대표 등은 단일화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단일화 할 거면 안철수 후보가 포기를 해라. 드랍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한 바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7.8%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앞서고 있다라는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의 대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 7.8%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절실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단일화 뭐 안 해도 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큰 명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공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다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사실은 현실성이나 상식선에서는 좀 벗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제 종식,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더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자 대결에도 사실은 약간의 비격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5차 범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그 단일화 협상 국면을 오래 가져가고 그다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면 저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오히려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럼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생각하는 정말 구체제 종식 정권 교체가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그 결심이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 유세 첫날 저희 여론조사 결과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는 PNR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 결과 함께 보시죠. 대통령 당선 가능성 PNR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42%,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50.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1.1%,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3.8%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네. 당선 가능성과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를 묻는 여론조사는 다른 겁니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좀 비슷해져요. 선거일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뭐 당선 가능성이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의견, 예.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딴 후보를 지지하는데 당선 가능성은 다른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럴 수도 선택이 될 있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이건 이제 지지율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지율이 높으면 5차 범위 내라도 앞서는 추세, 상승하는 추세인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될 거야, 끝났어, 이건 또 아닌 거죠. 그건 또 아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예.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변수에 의해서 어떤 또 돌발 이슈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KS5I 여론조사 5차 범위 내에 접전이 나왔고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42%와 50%가 나왔는데 어떤 통계적인 여론조사의 어떤 수치적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은 좀 좁아졌어요. 지지율은 좁아졌는데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 후보가 높다는 건 그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단일화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단일화 이슈는 진보 쪽보다는 그래도 보수 쪽에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렇다면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또 보면은 당선 가능성, 뭐 당선 가능성도 당선 가능성이지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 예. 지금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달라서 어떤 여론조사 맞는 거야 아마 국민들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오늘 발표되고 있는 지지율 여론조사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으로 딱 들어왔단 말이죠. 자, 이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여론조사는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님 계시지만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추세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법정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좀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흐름이었고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추세였는데 법정 선거운동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일, 4, 5일 전부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뒤처지긴 하지만 이 하락 국면을 마감하고 반등해가지고 이 지지율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이거든요. 우상향 곡선에서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계기는 충분히 마련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우상향 곡선이 꺾이면서 우하향 곡선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선거 결과는 3월 9일 날 표를 깨봐야 될 정도로 예. 초박빙의 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 결국은 국민들은 선거의 본질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누가 더 경제를 더 잘할 건지, 누가 더 코로나 극복을 잘할 건지,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길 것인지 이런 측면에 예. 국민들의 관심이 좀 모아진다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왔고 실적과 성과를 증명해냈던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아무래도 진영별로, 정당별로, 후보자별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도 아마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